공부를 해야 될 때가 이제 왔습니다. 이 공부를 저희 아까 그 서술반이 장판지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한문이 아무리 해도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과를 가게 하는데 진짜 지대한 공헌을 한 게 한문이에요. 대학교 가서도 한문은 50점이 안 넘더라고, 이상하게. 뭐라 좀 이상해 하지, 좀 그렇다. 근데 토목은 할 수 있죠, 그렇죠? 흑토의 나무목이다. 그래서 이 토목은 이 흙, 이 소일이라고 하는 흙 위에 뭘 짓거나 흙 안에다 뭘 짓는 거죠, 그렇죠? 토목은. 그래서 흙 위 또는 흙 아래에다가 뭘로 가지고 구조물을 짓냐면 나무를 가지고 짓는 나무를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있는 나무는 이제 강도가 작으니까 그 사이즈가 큰 토목 구조물, 토목 시설물들은 나무 대신에 콘크리트나 강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조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토목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흙 위나 흙 아래에서 온그라운드나 언더그라운드에서 콘크리트나 스틸 구조체를 만드는 방법, 이제 토목 시공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시험장에서 다루는 단원이 집안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흙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오늘이죠, 그렇죠? 흙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 콘크리트에 대해서 알아야,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콘크리트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 강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이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오고, 이 콘크리트랑 이제 강제의 흙에다가 만드는 구조체의 목적물이 교량인지 터널인지 뭐 식경인지 하여튼 그 공종마다 나뉘겠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소일, 콘크리트, 스틸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 이건 아냐 모르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흙이라고 하는 거는 토목 시공 기술사 말고 토지 및 기초 기술사라든지 이 지질 및 지반 기술사라든지 이런 기술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공벽이 붕괴됐어요. 공벽이 붕괴된 거를 붕괴되지 않도록 시공을 어떻게 잘하는지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토목 시공 기술사고, 공벽이 붕괴됐어요. 그러면 왜 이 흙이 붕괴가 됐는지 흙의 특성에 따라서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게 토지 및 기초 기술사죠, 그렇죠? 그리고 땅을 파고 내려갈 때 그 상부는 토질이고 하부는 지질 및 지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학교에서도 토질 랩이랑 이제 암성 랩은 구분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암성역학과 토질력과 구분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토지 및 기초랑 지질 및 지반 기술사는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이 흙에 대해서 알긴 알아야 되는데, 흙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는 토목 시공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도 있겠죠. 토지 및 기초 기술사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근데 잘 안 나온다. 나오면 욕을 한번 해주고, 너는 진짜 나를 어디까지 하라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선택 안 하면 그만이고, 그냥 이게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기출문제 배분을 할 때 참고는 하지만 너무 어려우면 이거 시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적당히 하자. 특히 흙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얘는 아주 골 때리는 놈이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 강제는 우리 프리패브라고 하죠, 프리패브. 그래서 프리패브 해가지고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현장에 운반해 와서 그걸 가설하는 게 이제 스틸 강제고, 콘크리트는 프리캐스트가 있고 타설해가지고 오는 PC 제품이 있고, 현장 타설이 있죠, 현장 타설. 그래서 프리캐스트 제품도 시험에 나오는데, 프리패브, 프리캐스트 전부 다 우리는 그냥 이제 반입하기만 하면 되고 이제 검수 잘하고 하는 거니, 얘는 우리가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 그게 없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현장 타설에 대해서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우리가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부분 다루고 있다. 그래서 현장 타설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얘는 콘크리트 기사는 있지만 콘크리트 기술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기술사는 건축 시공 기술사나 토목 시공 기술사인데, 이게 사실은 토목 시공 기술사에서 문제가 더 나와야 되는데 희한하게 건축 시공 기술사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건축 시공 기술사는 이게 뭐 끼키야 뭐 24메가파스칼 정도 하면은 이제 안 무너져요. 건축인 공문에 작용하는 하중이 뭐가 있어요? 뭐 이제 가고 뭐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이제 뭐 누가 100km 이렇게 다니, 바람 뭐 좀 불고 이제 하는 건데, 우리 이제 그 토목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구조물 사이즈가 크고 얘가 작용하는 하중도 크고 무너지면은
여기 뭐 이제 뭐 사유지가 무너지는 그게 아니고 이 국민들이 다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 시도 이제 적당히 돌려서 이제 그냥 다 채우고 이런 게 아니고 강도 확보에 위해서 아주 노력해야 되는 게 토목이다. 그래서 콘크리트에서 아주 잘 알아야 돼. 콘크리트 열심히 공부하고 흙은 적당히 공부하고 강제는 좀 덜해도 되는 것이 토목시험기 승부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게 될 1권은 요약하자면 토공, 기초, 콘크리트 이렇게 돼가지고 토공, 기초, 콘크리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반 공종이다 이렇게 얘기해. 일반 공종. 일반적인 공종을 공부를 하고 2권에서 도로, 교량, 터널, 댐, 항만, 하천이라고 해가지고 전문 공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일반 공종을 공부를 하고 전문 공종을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사실상 뭐가 시험에 많이 나와야 되냐면은 일반 공종이 시험에 많이 나와야 돼요. 일반 공종. 이 기본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죠? 기본을 알아야 돼. 그래서 기본을 모르면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겠죠? 근데 교량을 물어봐. 근데 만약에 터널을 물어봐, 터널을 물어봤을 때 나 터널 안 해봤는데 이러면은 좀 반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 터널 안 해봤다는데 어떻게 회사에서 안 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 1권은 상대적으로 좀 쉽고 교량, 터널 이런 거는 이제 토목구조물의 꽃이라서 이제 여러 가지 복합 구조물이기 때문에 어렵다 보니 기숙사 시험에서는 1권이 당연히 이제 이거를 모르면 떨어뜨려야 되고 이거는 모를 수도 있는 거지만 요새는 2권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 시험을 딱 봤는데 1권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쉽고 2권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어렵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뭐 절대적인 이게 뭐 필요하고 안 필요가 떠나가지고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2권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얘는 쉽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나 1권 내용이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복합공종은 2권을 잘하는 건 당연지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1권이 아주 옛날에는 이거 시험지 실제도 많이 1권에는 옛날에 근데 시험을 내다가 낼 게 없잖아요, 그렇죠? 시험 출제 기준이 새로운 거 무조건 포함시켜야 되는 건데 여기 낼 게 없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다. 낼 게 없으니까. 우리 특히 토목구조물로 이제 교량 터널 같은 경우는 신기술도 많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위주로 좋은 것도 많이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시험을 수업을 시작하는데 제가 이렇게 토질조사라고 하는 장판지 수업을 할 거예요. 장판지란 게 뭐냐? 장판지는 저희가 교재를 2권을 구입하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이제 길잡이 1권이랑 장판지 랑이법 2권이 있어요. 요거 한 권짜리가 있어요. 저는 요거 길잡이를 톡 잘라가지고 얇게 가지고 다니는데 수현님도 이제 툭 자르면 얇아진단 말이에요. 중간에 자르면 된단 말이죠. 얘는 숙제예요, 숙제용지. 숙제 교재이기 때문에 집에 놓고 다니셔도 돼요. 길잡이는 집에 놓고 다니자. 얘는 수업에 필요한 교재이기 때문에 수업 교재예요. 이거는 가지고 다니자. 그래서 얘는 집에서 숙제할 때, 이거는 이제 그 수업 들을 때. 근데 요 둘 다 장판지가 붙어 있어요. 길잡이에는 이렇게 맨 뒤에 이렇게 그 비포로 된 접지가 붙어 있고, 이 장판지랑 암기법에는 단원 앞쪽에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지가 이렇게 접혀져 있죠. 접혀져 있어가지고 이게 B5를 B4로 이렇게 피면은 이게 이제 장판지가 나온다. 그래서 장판지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긴 걸 말해요. 옆으로 긴 걸 말하는 거고, 이 장판지를 외우는 게 우리가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장판지를 외워야 이 장판지를 외워야 하는 게 목적이고, 요 뒤에 뭐 이것저것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요거는 요 장판지를 설명하기 위한 백데이터예요, 백데이터.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장판지를 설명한다고 하는 게 서술반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저희 원장님이 예전에 이제 강의하실 때 요걸 판서를 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신 거예요. 장판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판서했던 내용들을 교재로 만들어 놓은 게 장판지랑 암기법이다. 거기다 암기법도 추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더 이제 이 뭔가 더 이제 딱 정립이 되면은 요 뒤에 이제 제가 필기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필기는 안 해도 되겠죠? 그럼 너무 좋겠죠? 그러나 필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게 이제 이제 개념이 잡혀져 있고, 제가 요거를 참고해가지고 수업하는 것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필기를 할 건 필기를 하고 안 할 거 안 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첫 번째 토지조사 장판지를 공부를 하는 거다. 이 토지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사와 시험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조사와 시험. 제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은 이 박스를 치고 박스에서 선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쵸? 장판지를 외워야 되는데 장판지 외울 때 박스랑 선을 쳐야 될까요, 안 쳐야 될까요? 우리 쳐야 돼, 안 쳐야 될까? 반복을 조금 한다 그랬는데 쳐야 되겠죠. 이 박스랑 이 선을 친다. 선을 쳐야 돼. 그래서 머릿속에 얘를 이제 선을 이 박스를 치기 중요하고 얘에 딸린 게 이런 게 있다. 이거를 이제 그으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 있는 그대로. 뭔가 변화를 가감하지 마세요. 토지조사는 조사랑 시험으로 구분이 되는데 토지 조사라고 하는 것은 예비조사, 현지 답사, 본조사 이렇게 구분이 되고 예비조사는 자료조사, 지형도 지주도 검토해야 되고 기존 공사 자료를 검토해야 되겠죠? 인근 구조물도 뭐가 있는지 자, 지하수, 지하 매설물이 안 적었네. 지하 매설물도 알아야 되고 인근 구조물 지하수 상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예비조사다. 현지답사는 현지 가가지고 지표를 조사해야 되고 지표 조사. 그 다음에 지하수가 어디 있는 지하수 조사해야 되고 지하 매설물이 이게 이 자료랑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하 매설물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더라. 그리고 보링할 수도 있고 사운딩 시험할 수도 있고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링, 사운딩, 샘플링 할 수도 있고 현장에 간 김에 인근에 뭐가 있는지 인근 현황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인근 현황 조사. 본조사는 PBT 같은 것도 우리 해줄 수가 있겠고 여기 이제 보링, 사운딩, 샘플링 그대로 또 시공 중에 해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흙분류 시험을 해줄 수가 있겠고 토성 시험 해줄 수 있고 강도 시험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예비조사의 종류, 현지답사의 종류, 본조사 종류 이렇게 되는데 이 예비조사, 현지답사는 이제 설계 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설계 때. 본조사는 우리가 이제 시공 때 한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 예비조사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고 현지답사는 이제 현지에서 말 그대로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사이트에서 한다고 보면 둘 다 이게 우리가 이 예비조사라고 했을 때 뭐 사전에 자료조사 해야 되고 뭐 지형도 지기도 검토 기존 공사대로 지하에서 뭐 인근구조물 지어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현지답사도 마찬가지로 보링 사운딩 샘플이 있다 할 거고 흙불 수온시 강도 시험 있다 할 거고 PBT도 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있다 할 내용이라고 치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할 것이고 이게 자체가 이제 뭔지 모르지도 않고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이해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예비조사 현지답사 갑자기 좀 집중도가 떨어지시죠, 그렇죠? 아까 이제 그 실력과 요령했을 때는 이제 뭔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듣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갑자기 또 수업을 하니까 재미가 없는데 잠깐만 집중을 해보시면 뭐냐 예비조사, 현지조사, 본조사가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닌데 이게 이해할 게 있지도 않아요. 이해할 게 있지도 않은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시험장에서 토지조사에 대해서 종류를 쓰고 토지조사 방법을 적어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시험장에 못 쓰고 나온다. 어떻게 되냐면 아 그거 공부 처음 시작할 때 강의했는데 그거 적고 나오는 거구나. 나 왜 그거 안 외웠지? 이러면서 안 해. 기억이 안 나. 떨어져.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시험장에 적게끔 하는 거는 이해와는 관련이 없어요. 이해는
그냥 이거를 내가 그 암기하기 위한 그 어떤 전초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꼭 필요한 게 아니다. 얘를 이해하고 아니해서 떠나서 얘를 시험장에서 적으려면 암기가 중요한 거예요. 암기를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는 사기꾼이야. 학원 오래 다니라, 학원 오래 다니라는 이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해를 해가지고 합격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의 뭐 도사급이 되는 거야, 도사급. 도사급이 되는 거는 도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이해한 대로 밀필지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억지로 우겨 넣어가지고 주입식으로 3교만 합격하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암기를 해야 돼, 암기. 암기하려면 어떻게 하냐? 암기법으로 해야 되고 암기법은 앞자를 따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예비조사, 현지답사, 본조사도 예, 현, 본 이렇게 암기를 하고 예비조사는 지지지, 기지인지 이렇게 암기하고 현지답사는 지지지, BSS인 이렇게 암기하고 본조사는 PBSS, 흑토강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암기법으로 암기를 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면은 아주 좋겠는데 제가 잔소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넌 잔소리를 하고 싶어서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나 수험생분들의 오류를 처음에 막고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그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하고서 이제 그치만 난 이거 너무 싫으니까 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 안 해요. 그리고 공부를 진정성 있게 하는 분들 안 해. 근데 이렇게 해야지 시험을 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조사 차지지 기진지를 해가지고 그럼 차지지 기진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아니 나중에 앞자만 기억나고 뒤에 기억 안 나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지지 기진지 좋은데 그러면 지가 뭐냐? 여기서 지지 여기도 지가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있는데 이지는 뭐고 이지는 뭔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하나만 외울 것도 아니고 기술세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도 암기법 외우면은 이 암기법끼리 서로 헷갈려가지고 결국 답안지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거의 뭐 그냥 우리 그 여우가 포도 보고 저거 쉬니까 맛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볼 줄을 모르는 분이다. 저도 딱 여기서 실패했어요. 결국 장판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흐름 강의도 흐름 강의지만 장판지 있는 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장판지를 외우면서 공부가 시작되는 건데 장판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걸 외워줄 때에는 암기법으로 따다다닥 외워줘야지만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자지지 기진지 하면 뭐 기억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 시험에는 기억이 난다. 네? 이 섞인다 생각하지만 그 섞이는 거 그 별로 상관없어요. 섞여서 답안지 쓰면 돼. 그런 거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하고서 토익조사 다 누구나 처음에 공부하는데 그래 뭐 그런 거지 하고서 넘어가요. 독학은 다 넘어가죠. 여기를 다 넘어가는데 이거를 예현본 자지지 기진지 자지기진지 자료조사 이 정도지 이거 외우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잘 본다 이 말. 시험 잘 본다. 시험을 보는 거는 암기를 해야 본다는 거. 암기를 해야 본다. 근데 우리가 자지지 기진지 암기법으로 이렇게 암기한다 하더라도 까먹을 거예요. 이 까먹는 거는 이렇게 하나하나 동일해. 근데 우리가 반복 효율을 높이는데 요령의 핵심이 있어요. 그냥 이거를 뭐 그렇구나 하고서 넘어가면은 20번 읽어도 시험장에서 못 쓰는데 자지지 기진지를 반복하면 자지지 기진지에서 싹 까먹고 자지지 기진지 싹 까먹고 이거 지형도 지읒도 이걸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자지지 기진지에서 이거 외우고 요거 하면서 반복하다 보면은 남들은 20번 봐도 까먹는데 한 10번 외울 거 한 대여섯 번만 해도 암기가 된다. 반복은 하긴 해야 돼. 반복 횟수를 줄여주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기법을 좋은 말로 할 때 암기법으로 하세요. 안 그러면은 진짜 오래 걸려요. 어저께 온 사람도 똑같아. 제가 장판지를 암기했대요. 그래서 장판지 암기하는 걸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실험 왜 못 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모르겠대. 그래서 그 상담 받으러 오지 않았냐 그래서 암기법을 했어요? 물어보니까 안 했대. 그럼 제가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이거는 여러 번 얘기하겠지만 이거에서 시험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합격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짜라락 나와줘야 되는 게 핵심이다. 그러면 자지지 기진지 이렇게 나와줘야 돼. 여기서 고민을 1초라도 하면 떨어져요. 고민의 시간을 기본적인 거에서 없애주는 게 암기법이다.
나중에 하면 할수록 더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하여튼 이 암기법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조사. 다음에 시험 와가지고 현장 시험이 있고 뭐 실내 시험이 있고 이 지지력 시험이 있는 거죠. 이것도 조금 이따 할 건데 일단 우리가 시험은 현장 시험, 실내 시험, 지지력 시험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현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BSS를 현장 시험이라고 하는 거고 실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요 흑토강을 실내 시험이라고 하는 거고 이 지지력 시험은 PBT를 지지력 시험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지금 배우는 시험은 본조사를 얘기하는 거다. 본조사. 그래서 현장에서 하는 보링 이 보링이라고 하는 거는 구멍을 뚫는 걸 얘기하는 구멍을 뚫는 거. 그래서 보링을 해가지고 이제 오고 같은 걸로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얘를 이제 보어홀이라 그래요. 보어홀 뚫은 구멍 이제 보링이라고 하죠. 보링. 보링은 대략 파이 150에서 한 300 정도 되고 이 깊이는 한 15m에서 30m 정도 이제 뭐 적당히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링을 해가지고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게 이제 보링이죠. 그래서 보링은 종류가 있어요. 오거식, 수세식, 회전식, 충격식 이렇게 있고 그리고 보링의 종류가 구분되잖아요, 그렇죠? 종류가 구분되면 기숙사 시험을 잘 보려면 종류가 딱 나온다 그러면은 오수회충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오수회충 종류는 암기법을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수가 나오니까 뭐 회충이 많더라. 그래서 오수회충 외우시면 이거 어렵지 않아요. 오거식, 수세식, 회전식 중에서 일단 종류를 외워주고 그 다음에 이거 뭔지 대략은 알아야 되니까 얘는 이제 오거를 가지고 나사 회전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축방향의 압력을 더하는 거예요. 축방향의 압력을. 그러니까 누르면서 회전시키고 그리고 벽에 구멍 뚫는 것처럼 이제 바닥에 구멍 뚫는 게 이제 오거다. 오거. 수세식은 끈 내부에 물을 압송해가지고 선단 지지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선단 지지력을 선단부에 있는 이제 집안의 지지력을 약화시켜서 굴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수세식이고 회전식은 비트를 해가지고 회전시켜가지고 굴착하는데 커팅 비트, 잘라내는 비트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코어링 비트를 사용해서 샘플을 채취하는 이제 비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비트 회전. 충격식은 끈을 낙하해가지고 이제 충격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렇죠? 충격을 발생시켜서 굴착을 하는 게 이제 충격식이다. 그래서 오거식, 수식, 회전식, 충격식의 이런 이제 방법들로 하는데 우리가 이거에 뭔지는 알아야 이게 이제 방법적인 건데 결국에 우리가 이게 종류가 많을 때 알아야 되는 건 특징이에요, 특징. 각각의 특징이 뭐냐?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오거식은 가장 간단한 거기 때문에 신속 간편이다 적겠죠, 그렇죠? 신속 간편. 근데 이제 회전식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속 간편이긴 한데 얘는 호박돌이 힘들다. 호박돌 힘듦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수세식과 이제 충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수세식 같은 경우에는 교란이 발생해요. 선단부에 교란이 발생하고 충격식도 선단부에 교란이 발생하는데 얘는 교란이 작게 발생하고 얘는 교란이 크게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특징이 구분되겠죠, 그렇죠? 구분된다. 그래서 이게 오거식, 수세식, 충격식의 특징까지 특징. 근데 이 특징들을 알고 그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일종의 적용이에요, 적용. 그 적용을 본다 치면은 얘는 교란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시료 채취하기가 좀 어려워요. 오거식과 회전식은 시료 채취할 수가 있는데 오거식은 이제 오거에 남아있는 이제 그 원래 오거 잔토도 남아있고 이제 시료 채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는 이 교란 시료를 채취해서 그 이상
보링한 후에 그 보링한 그 집안의 흙을 가져가서 또 이제 별도로 시험할 수가 있겠고, 회전식도 커팅 비트로 교란 시료를 채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코어링 비트를 사용하면은 교란 시료가 아닌 불교란 시료도 채취할 수가 있다. 불교란 시료도. 그런데 그럼 여기는 두 개로 적었으면서 여기는 왜 이제 불교란 시료 하나만 적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따지면 기후 합격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그렇죠? 그냥 극단적으로 적으시면 돼. 극단적으로. 얘는 교란 시료 가능, 불교란 시료 안 되는 거니까. 얘는 불교란 시료는 가능한 거니까 장점을 적어주면 되는 건 장점을. 너무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딸이 이제 뭐 예쁘면 됐다 이거지. 예쁘긴 한데 매달 28일이 되면 못생겨져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조를 해주면 된다, 강조를. 이게 이제 보링이다. 보링. 그다음에 사운딩. 사운딩은 방법에 따라서 관입, 회전, 인발하는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 관입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표준관입시험 SPT, 회전은 베인 테스트, 인발은 이스키미터다. 이스키미터. 우리가 이 사운딩과 이제 보링은 뭐랑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냐면, 이 테스트 핏이라고 하는 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테스트 핏은 뭐냐면 시험 구덩이 파기다 이렇게 하면 시험 구덩이 파기. 시험 구덩이 파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한 1.5에서 한 3m, 맥시멈 5m 가지고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1.5에서 뭐 3m, 5m 사이에 이제 구덩이를 파가지고 여기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까지 물에 젖어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 흙을 파가지고 보는 거를 우리가 테스트 핏이라고 해요. 테스트 핏. 테스트 핏인데, 이 보링은 이게 깊게 고착을 하는 거고, 사운딩은 이제 보링이 필요한 경우도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 시험 구덩이 파는 것과 얘는 대조적인 성질을 갖는다. 대조적인 성질을. 얘는 직접 관찰이에요. 직접 관찰. 얘는 간접적으로 관찰해서 추정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관찰해서. 그건 무슨 말이냐? 흙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가지고 파보는 거는 우리 개복수술이랑 똑같은 개복수술. 배가 아프다, 병원 가서 배가 아파요? 배가 뭐인지 보면서 갈라보는 게 개복수술이다. 사운딩은 뭐냐면 간접적으로 배가 가려면 너무 이제 출혈이 크니까 청진기를 갖다 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뛰면은 아, 배탈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배탈이고. 그래서 사운딩이라고 하는 거는 간접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입, 회전, 인발로 하는 SPT, 베인 테스트, 이스키미터다. 그래서 얘도 일단은 관회인 이렇게 암기를 해 주시고, 관회인. 일단 여기다가 적어보자면, 플로우 차트 제가 앞으로 이렇게 F씩 적을 건데, 이게 순서도라는 뜻이 순서도. 이 사운딩의 종류가 관입, 회전, 인발인데 얘네들은 공통적인 순서도를 가져요. 공통순서도를. 집안에다가 저항체를 매입하는 거예요. 저항체를 매입한 다음에 관입시키고, 관입이 잘 안 되는 걸 넣고 관입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회전이 잘 안 되는 걸 넣고 회전을 시키는 거고, 인발이 잘 안 되게끔 해가지고 인발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항체를 매입하고 관입, 회전, 인발을 시킨 다음에 집안의 강도 정수를 추정하는 것이 사운딩의 플로우 차트다. 플로우 차트.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간접적으로 한다죠. 간접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강도는 추정이 들어가는 거. 추정. 이 강도는 집안의 강도겠죠, 그렇죠? 집안의 강도 정수라고 하면, 강도 정수라고 하면 갑자기 포기하고 싶어지는 게 아니고, 강도를 정하는 수, 이렇게 보면 강도와 관련된 수다. 그래서 강도와 관련된 수를 추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체를 매입하고 관해인을 해서 강도를 추정하는 것이 플로우 차트.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표준관입 시험이죠. 표준관입 시험을 여기다가 적어보자면, 스탠다드 페네트레이션 테스트 해가지고 표준 관입 시험 이렇게 되고, 얘는 다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보링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여기다 이게 지반선이에요. 지반선을 표현하려면 이제 그라운드 레벨 이렇게 표현해줘도 되는데 왼쪽 2번, 오른쪽 2번, 왼쪽 2번 이렇게 해도 이게 지반선이라는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기 보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저항체를 매입하는데 이 저항체는 이 스플릿 스푼 샘플러라고 하는 SSS라고 부르는 이 저항체를 매입하는 거예요. 이 저항체를 매입하고 관입을 시키는 거예요. 관입. 근데 관입을 시키는데 표준적인 방법으로 관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관입을 어떻게 하냐? 때려서 관입한다는 거예요. 때려서. 근데 때리려고 하는데 얘가 이 안에 쏙 들어있기 때문에 못 때리니 여기 때릴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는 거예요. 연결. 여기가 이제 때리는 곳 영어로 적으면 왠지 있어 보이니까. 그리고 부산 건축토목학원의 이제 원장님이 이제 있어빌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이제 주창하면서 유행을 시키려고 하는데 있어 보이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있어빌리티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이제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뭐 별거예요. 내가 말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말하니까 왠지 있어 보여. 이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 좀 균열이 문제야. 균열이 문제는 당연한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게 있어 보이면은 있어빌리티가 돼. 답안지가 있어빌리티가 있으면 좋다. 영어를 많이 적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때리는 힘을 전달하는 로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때리는데 여긴 63.5kg 추로 자연악한다 치면은 760mm 자연악화 시키는 거죠, 그렇죠? 760mm 여기서 760mm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는 750이라 나오기도 하고 762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 자체가 인치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750을 적어도 760이도 762도 해도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렇게 적으시면 된다. 그래서 760mm 높이 정도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얘가 이제 때리면은 총총 들어갈 텐데 초반에는 좀 교란이 있기 때문에 초반 이제 15cm 이제 관입될 때까지는 이제 그 횟수를 안 치고 15cm 관입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박혀지는 이제 깊이에 따라 가지고 30cm죠, 300mm. 300mm 관입 시의 타격 횟수를 N치라고 해가지고 그 N치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다? N치로 강도 정수로 이걸 N치를 강도 정수로 해가지고 이제 집안의 강도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집안이 이제 경질하다. 그러면 30cm를 관입시키기 위해서 많이 때려야 되는 거고, 연하다. 그러면 조금만 때려도 타격이 되는 그 관입이 되는 거니까 이 타격 횟수로 집안의 강도를 추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SPT 그림이다. SPT 그림. SPT 시험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베인 테스트. 베인 테스트는 회전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베인 날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집안에 지중에 이렇게 넣고 돌리는 거죠, 그렇죠? 돌려서 얘를 이렇게 짓이기는 거예요. 돌려서 얘를 짓이기는데 이제 어떻게 짓이겨지는 어떻게 얼마만큼의 이제 힘으로 돌렸을 때 짓이겨지는지 판단을 하는 것이고 얘는 그 점토 집안에 강도를 추정할 때 우리가 활용하는 게 이 베인 테스트다. 베인 테스트. 이스키메터는 이제 이스키메터라고 하는 게 이제 날개를 접어가지고 쿡 찔러 넣은 다음에 날개를 펴서 이제 돌려가지고 뽑혀서 나오는 그 정도를 보는 게 이제 인발 시험인 이스키메터예요. 그래서 얘는 얼마만큼 잘 뽑혀서 나오는지 사실 이 집안이라고 하는 게 이 인발에 대해서 되게 약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발을 시켜봐서 얼마만큼 버티는지를 판단하는 게 이스키메타 시험이다. SPT, 베인 테스트, 이스키메타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있더라. 여기서 이제 참고로 이 중에서 사실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는 단연코 이제 SPT겠죠, 그렇죠? 얘는 시험이 많이 안 나온다. 많이 안 나오고 또 참고로 시험에 또 나오는 거는 콘 관입 시험이에요. 콘 페네트레이션 테스트, 콘 관입 시험. 콘 페네트레이션 테스트 CPT라 그래요. 콘 관입 시험. 그래서 콘 관입 시험도 이제 관입이죠, 있죠. 이제 관입하는 방법을 이제 하는 이제 사운딩이고 얘는 이렇게 생긴 게 콘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게 콘이고 이렇게 생긴 놈을 지그시 눌러가지고 여기 얼마만큼 관입이 되는지 판단하는 시험이 콘 관입 시험이다. 콘은
여기 한 각도가 한 60도 정도 되는 콘을 이제 사용하면 바람직하겠고, 콘을 이제 지그시 누를 때 20mm per 20m per sec의 일정한 속도로 관입을 시켜줘야 되겠고, 이 관입되는 이 저면 폭 있죠? 이 저면 폭은 10cm 제곱 정도로 보통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콘관입 시험의 방법이고, 이 콘관입 시험을 하면은 여기는 n치가 나오는데, 콘관입 시험은 이 QC라고 하는 콘 지수가 나와요. QC라고 하는 콘 지수. QC는 A분의 P 이렇게 구해가지고 얘는 뭐 킬로파스칼, 메가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파스칼 단위를 갖는다. 압력 단위를 갖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이제 콘 지수다. 콘 지수. 그래서 이 콘 관입 시험이 이 베인 테스트 이스키미터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중요하다. 그러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이 관입 시험 있죠? 이 관입 시험 같은 경우에는 동적인 시험이다. 이렇게 동적인 시험. 이 동적인 시험에서 이 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추로 때리는 걸 의미해요. 추로 때리는 걸. 토목에서 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때려야지 동적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는 SPT를 동적인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머지는 정적인 시험이다. 이렇게 정적인 시험이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SPT랑 베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링이 필요한 시험이고, 얘는 이제 불필요. 이스키미터는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불필요. 이 콘관입 시험도 불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보링이 필요한 시험과 필요하지 않은 시험 구분할 수가 있고, SP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집안에 다 가능해요. 모든 집안에 다 가능한데 이 사질 집안, 이 모래 집안에서 엔치는 훨씬 더 정확하다. 그래서 모든 집안에 가능하나 이 사질 집안에 더 유용한 게 SPT고, 이 베인 테스트랑 이스키미터는 둘 다 정적이기도 하면서 연약한 점토 집안의 적용성이 좋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필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운딩. 샘플링은 교란 시료를 샘플링할 수도 있고, 이제 불교란 시료를 샘플링할 수도 있어요. 교란 시료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불교란 시료에서 얻는 것도 있고, 다 다르다. 교란 시료는 대표적으로 상대 밀도, 함수비, 입도 분포 같은 거를 교란이 된 흙에서도 알 수가 있고, 불교란 시료라고 하는 것은 압축력이 아니고 압축성, 지지력, 전단 강도, 투수성,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불교란 시료를 활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란 시료는 뭘 교란 시료로 얘기하냐? 흙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흙 구조가 파괴된 놈을 말해요. 흙 구조가 파괴된 놈. 흙 구조가 파괴된 놈이라서 원집안 흙과 달라졌지만 그 흙 구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상대 밀도나 함수비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제 지표인 거고, 또 어떻게 이제 그 크기가 구성되어 있는지 입도 분포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교란 시료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안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나 흙 구조가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는 뭐냐면 강도. 얘가 흙 구조가 살아있어야지만 그 구조에서 낼 수 있는 강도를 우리가 전단 강도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강도를 설정할 때, 그리고 그 흙 구조가 살아있을 때 그 사이사이에 있는 공격에 지나다니는 물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연구할 때 투수성에 대해서 또는 침투성에 대해서 알아볼 때는 불교란 시료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흙 구조가 살아있고 안 살아있고 하는 거고, 이건 샘플링은 그 시료 채취하는 샘플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교란 시료의 대표적인 게 바로 SPT에서 활용되는 이 스플릿 스푼 샘플러예요. 요거 스플릿 스푼 샘플러, 얘가 이제 교란 시료 퇴치기고
그리고 불교란 시로 채치기는 얇은 관 시로 채치기라 해가지고 thin wall sampler다 이렇게 thin wall sampler. 그래서 얇은 관에서 싹 뽑아 올려야지만 얘가 교란되려고 해도 교란될 공간이 없어가지고 불교란된 상태로 우리가 뽑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불교란 시로 얇은 관 시로 채치기다. 그래서 요걸로 채치하고 요걸로 채치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상 강도죠, 그렇죠? 사실상 강도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놈은 열심히 이렇게 하지만 뭐 메커니즘은 뭐 여기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나 여기다가 그 박스 놓을 건데 그 박스가 치마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내가 또 관 매설을 할 건데 관 부등치마가 발생할 거냐 안 발생할 거냐 그 교량의 교대를 넣을 건 교대 시공을 할 건데 이 교대가 이제 멀쩡하게 있을 거냐 아니면은 뭐 측방유동 같은 게 생길 것이냐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결국에 우리는 구조물을 가만히 있게끔 해주면 되는 게 이 흙의 역할인데 거기 아주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게 상대밀도, 함수, 미도분포 이런 게 아니고 강도다. 그래서 우리가 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불교란 시료 채취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란 시료와 불교란 시료의 강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강도의 차이가 있는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민비다 이렇게 얘기해. 예민비 센시티비티 레시오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예민한지 ST 이렇게 얘는 QUR분의 QU 이렇게 적어요. QUR분의 QU 여기서 이 Q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따가 하겠지만 이제 라지 P는 이제 일종의 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Q는 일종의 뭐 강도 같은 거 쓸 때 이렇게 적어줘요. 근데 이게 강도인데 QU라고 적으면은 이게 일축 압축 강도, 요거는 일축 압축 강도. 이게 이제 유니 엑시얼 컴프레션 스트렝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 개 축으로 이렇게 압축을 했을 때 파괴되는 그 정도를 우리가 일축 압축 강도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 앞에 U를 따가지고 QU 이렇게 QU. 근데 여기서 QU인데 얘는 요 밑에 거는 R이 붙죠, 그쵸? 이 R은 리몰디드의 약자예요. 몰드를 다시 만든다. 몰드 다시 만드는 거는 뭐냐면 이건 이제 교란 시료죠,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이 교란 시료의 일축 압축 강도고 얘는 불교란 시료의 일축 압축 강도죠, 그쵸? 그래서 교란 시료의 일축 압축 강도와 불교란 시료의 일축 압축 강도와의 비를 뭐라고 얘기한다? 예민비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흙이 예민하냐 안 예민하냐는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교란을 했을 때 강도가 얼마나 떨어지냐, 얼마나 올라지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민비다, 흙이 예민하다 이렇게 예민하다. 강도가 예민하다. 이 교란이 뭐예요? 교란이 이제 이게 시공 아니에요, 시공? 가만히 있는 흙을 건드는 게 뭐예요? 누구예요, 이게? 자연 파괴자. 환경단체가 싫어하는 자연 파괴자. 도목과 아니에요? 도목과. 산간 오지 가가지고 탁 먼저 처음 건드는 사람이 뭐 욕 먹고 거기다가 건물을 예쁘게 지으면은 상을 주죠, 그렇죠? 이렇게 뭐 개발했다 이러면서 이제.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됐군요. 그래서 불교란 시료의 일축 압축 강도, 교란 시료의 일축 압축 강도 이렇게 두 개 비교하는 게 예민비다. 예민비. 그래서 우리가 현장 시험의 종류를 BSS라 하였고 BSS에 대해서 이렇게 판서를 해가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수업을 했다. 그럼 이렇게 수업을 했으면 아까 여기서 자질기지인지 지지비했으니 이거보다는 얘가 좀 복잡하죠. 이거보다는 얘가 좀 복잡해가지고 이것저것 설명했단 말이야. 이것저것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설명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현장 시험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설명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시험장에 갔는데 시험 전날 공부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3개월 전에 공부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날 공부하게 나왔으면 좋겠죠,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를 지금 당장 시험 문제 생각해. 당장 시험 문제 생각해봐, 이거 지금. 그러면 좋잖아요. 그럼 잘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점수가 다르다. 이거는 기억이 안 나니까 암기법으로 해야 돼요. 기억이 났다 쳐. 기억이 났어. 기억이 났는데 이 사람은 합격 점수를 받고
이 사람은 학교 점수 못 받아. 그건 왜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객관식 시험은 공부를 해가지고 답을 찍으면은 100%다 맞는 거예요. 근데 주관식 시험은 시험을 똑같이 쳤는데 어떤 사람은 합격을 못하고 어떤 합격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득점을 받고 그 차이가 생기는데 왜 생기냐? 그거를 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단연코 답안지에 들어가는 이 그림도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집중하고 있냐 여기서 이제 기인한다 보시면 돼요. 이 그림도해를 이제 보통 뭐 인터넷에 뭐 기숙사 같은 거 요령 가서 찾아보면은 이거는 뭐 뻔한 얘기죠. 이제 와서는 뭐 그림도해 많이 넣어줘라 이런 얘기는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데 여기저기 많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제 말은 요령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해가지고 그게 안 중요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할수록 널리 퍼져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착하게 못 사니까 계속 착하게 살으라고 수십 년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에서 계속. 마찬가지로 그림도해가 중요해. 중요하니까 다들 알고 있는데 다들 안 해. 그러니까 하면은 점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도해가 이 득점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득점에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누구를 특정해서 말을 할 수 없지만 제가 이제 제가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저희 사수분이 있었어요. 사수분이 있어 그분이 저를 되게 예뻐하고 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퇴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뭐 다른 학원 다니고 이제 하다가 합격이 안 돼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있어서 합격을 확 해버렸어요. 금방. 근데 이제 그 학원이 멘토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학원에서 멘토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몰래 살짝 도와준 거고 우리 멘토에서. 근데 이 그림도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림도해가 중요하지만 그림도해를 연습해가지고 실제로 중요성을 갖고 준비한 사람은 잘 없어요. 잘 없어요. 그림도해 중요합니까? 물어보면 다 중요하다고 하지. 근데 공부할 때 그림을 그렸어요 하면서 당장 나와서 그려보세요 하면 못 그리는 사람이 허다해. 그리고 여기다가는 그리지만 답안지 양식에다가 한 1분 내에 확 그리는 건 또 더 못해. 그러니까 A4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막 끄적끄적 하는 거랑 답안지에 시간 재고 이렇게 끄적끄적 하는 건 또 아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도해에 대해서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그 스스로 행동하는 바는 굉장히 다른데 거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5년 동안 이제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분한테 야 근데 이 그림도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해봐라 해가지고 했더니만 66점 나와서 합격했죠. 66점. 기숙사는 66점이면 초고득점이에요. 초고득점. 그럼 그 사람이 5년 공부하고 66점 맞아가지고 합격한 게 기뻐야 돼요. 나 고득점이다. 1등 했다. 이래야 돼. 기뻐야 돼. 기쁜 거예요? 아니면은 혹시 내가 이럴 거면은 2년 차에 60점 영어를 합격했으면 좋았잖아요. 네? 5년 걸려서 66점 합격하면 좋아요? 아니면 60점 영어로 1년만 합격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이제 빨리 합격하는 게 좋죠? 60점 받아서 그거 어디다 써요, 그거를? 기숙사 여기 명함에다 쓸 거예요, 거기다가. 나 66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또 깨달은 거죠. 엊그저께 저 옆에서 이제 그 천엽 같은 거 이제 먹으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렇게 했다. 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림도해가 중요하다지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하면 점수가 나와서 합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이 있으면 뭐냐? 똑같이 보링을 공부하고 하는데 이렇게 오수애충 공부하죠, 그렇죠? 그럼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가가지고 유튜브 찾아가서 이제 오거식 이거구나, 회전식 이거구나, 아니면 이제 다른 책을 찾아가지고 이제 충격식, 회전식 이게 비교가 잘 안 되는데 야 이거 정확한 차이점 이거구나 하면서 이해가 더 필요한 사람이 있어. 이해가 더 필요한 사람.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은 얘를 나는 시험장에 나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보링이 나오면 무조건 표를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좋죠, 그렇죠? 보링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4줄 이상 더 쓰기에는 다른 거 쓸 게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죽어라 공부해도 보링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안지에 내가 쓸 공간이 4줄, 5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공부의 정도를 높여가지고 심도 있게 해야 돼서 이해를 완벽하게 해야 돼. 아니면은 그냥 이 정도 하고 답안지에 적을 수 있을 만큼 딱 여기까지 하는 게 좋아요? 그건 선택이다. 선택이야. 본인의 성격대로 하는 거야, 성격대로. 근데 궁금한 건 어쩔 수 없고 없겠죠. 막 손이 떨리니까. 그러나 그 궁금한 걸 참고서 그냥 장판지 쓰면서 장판 외우면 그냥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보링에 대해서.
잘 나오지도 않는 거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사운딩에 대해서 SPT 어쩌고저쩌고 말은 되게 쉽죠. 63.5kg 70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30cm. 그런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냐. 이거 그림이죠. 그림으로 반듯반듯하게 잘 그릴 수 있는 사람과 끄적끄적 해가지고 이제 적당히 그리는 사람과 아예 차이가 크다. 아예 차이가 크다. 또 플로우 차트. 이거는 어떻게 적으라고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베인 테스트, SPT는 그림까지 그려졌는데 베인 테스트는 그림도 그지 같고 설명도 별로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베인 테스트 플러스 어떻게 적으라는 거예요? 저항체를 매입하고 회전시키고 강정수를 추정한데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베인 테스트 플로 차트란 말이에요. 또는 저항체가 이게 베인 날개라고 한다더라. 숙제할 때 볼 거니까. 베인 날개를 매입하고 날개를 회전시키고 점토 집안의 점착력을 추정한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적어주는 게 합격하는 사람들의 평균이다. 이거에 대해서 또 베인 테스트 찾아가면 이제 골치 아프죠. 그렇죠? 그건 나중에 이제 현장 가서 하시고 시험 볼 때는 시험 보게끔만 열심히 하고 빨리 넘어가는 게 양이 많잖아요. 하나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이 필기를 할 때에는 이런 것도 중요해 보이지만 얘네들이 되게 이제 필기할 때 되게 꿀잼이네 하면서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시험장에서 얘네들은 동적, 정적을 그림으로 못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SPT 설명에다가 SPT라는 어쩌고저쩌고 동적인 시험이다 이렇게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림 도예가 중요하다. SPT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느냐 여기서 끝나는 거지. 이게 동적이든 본인이 필요하든 사회지만 이건 나중 문제다라는 게 나중 문제. 아주 국부적인 거예요.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 빨간 거 몰라도 합격을 하지만 SPT 그림 못 그리고 합격 못 한다. 그리고 그래서 그림이랑 플로트 중요하고. 그리고 샘플링, 교란시류, 불교란시류 자체는 이제 이것도 암기법으로 이거 상함입 해가지고 교란되면은 입이 상한다 해가지고 상한입 이렇게 외우고 이거는 다짐에 가서도 하겠지만 앞지전투다 이렇게 외우시면 앞지전투. 상한입, 앞지전투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샘플링이 나왔을 때 내가 예민비를 여기서 공부를 했었지 하고서 공식을 내가 답안지에 넣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공식을 넣는 게. 그래서 이 예민비 저기 떨어져 있고 샘플링 저기 떨어져 있고 보온 저기 떨어져 있는데 퍼즐 조각이 떨어져 있는데 답안지에 토의도서에 대해서 유의사항 적고 뭐 적으라 할 때 그럼 모아가지고 너가 원하는 그 모양대로 얼기설기라도 딱 봤을 때 맞춰주면은 완벽하게 채워지진 않아도 이게 뭔지는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점수를 주는 거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기숙사 시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림도예를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연습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개념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아니고 요거를 반듯반듯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반듯반듯하게 그림을 그린다는 건 자를 사용한다고 하는 거고 여기서 긴 선은 자를 쓰는 거예요. 어떤 선은 이런 선 있죠? 이런 선은 자를 확 쓰는 거예요. 이런 선은 자를 탁탁탁 해가지고 예쁘게 하고 이거는 손으로 적당히 긋는 거예요. 이런 조그만한 것까지 이런 데까지 자를 세워서 긋고 눕혀서 긋고 이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이미 시작부터 망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거는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빨리빨리 하고 큰 것만 큼직큼직하게 잘해대고 하고 나머지는 적당히 해도 된다. 근데 그러라는 말은 그림 자체의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림을 잘 그렸다는 느낌은 나게 해야 돼. 우리가 드로잉이 잘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림을 잘 그리고 시공도를 이해하고 있고 이 공법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면 어떻게 하냐? 그림에다가 이 설명을 많이 해야 되고 설명을 많이 넣으려고 하면 지시선을 따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스플릿 스푼 샘플러를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스플릿 스푼 이렇게 쓰는 사람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루트 이렇게 적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아주 메인 요소다 보니까 얘가 탁탁탁 눈에 보이려면은 넓은 데 빼가지고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탁탁탁 빼가지고 탁탁탁 써주고 얘도 빼가지고 크게 적어주고 여기 적어주고 크게 적어주면 그만이다. 그래서 제가 그린 이 그림이 저도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이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은 아니에요. 드로잉 실력으로는. 그런데 간단한 선과 설명이 많으니까 왠지 이렇게 적으면 잘 그린 것 같이 보이죠? 그런 게 중요하니까 그림을 그리면은 설명과 지금 많이 넣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베인테스 같은 경우도 아까 적당히 이렇게 그었지만 이 점토 집안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베인 나에게 예? 여기다가 뭐 강도 정수 추정 이거는 거 다 적은 거 추정 여기다가 뭐 베인 테스트 현장 시험 알고 있는 거 다 적어요. 이렇게. 그럼 좋다는 거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근데 내 성격이 아주 이제 선비 같고 이제 젠체하고 이게 너무 본질적으로 너무 싫다 이런 분들은 길수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점수가 나온다. 점수가 나온다. 점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게 이제 그림도의 그림 방법, 그림도의 방법. 그럼 콩가니 시험은 뭐냐? 콩가니 시험은 여기도 그림이 있고 글씨도 있고 하고 해서 글씨 많죠, 그렇죠? 좋다. 거기다 공식까지 같이 있으니까 더 좋죠? 더 좋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레이아웃이 이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얘는 암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면 60도, 20, 10 이런 수치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돼야 되면 암기법을 해야 된다, 암기법. 암기법.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에도 너무 숫자가 복잡한 거는 지양하고 또는 숫자가 필요한 거면은 암기법을 사용해야 돼. 그래서 여기 콘간입 시험에 이렇게 C 이렇게 있잖아, C 있으니까 C가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좀 더 길게 적으면 6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60도구만, 60도. 그리고 여기 보는 콘 관입 시험이라 해가지고 콘 페네트레이션 테스트 이렇게 적을 수 있거나 콘 뭐 이제 CPT 이렇게 적을 수 있거나 한데 제가 콘은 영어로 적고 관입 시험 한글로 적었죠, 그렇죠? 이게 관이하고 비읍을 옆에 붙여봐요. 그럼 뭐가 돼요, 이게? 이하고 뭐죠? 20이 되죠, 그렇죠? 20. 그래서 이게 20 이렇게 되더라. 여긴 20이고. 그래서 20, 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일정한 속도 1, 2 뭐 이렇게 해도 이건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하는 거야, 이 정도는. 그래서 콘 관입 시험을 암기하기 위해서 얘는 영어로 적고 이건 한글로 적고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거 박사하는 콘 관입 시험 박사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적어주면 그분은 바로 나가요, 안 나가요? 뭐 이런 미친 학원이 다 있어. 그래서 확 나가는데 그러면 떨어진다. 아니 일단 뭔가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우는데 이 복잡한 거는 암기법으로 외워줘야 된다, 암기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면 그만이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치면 박스 치면 더 좋겠죠, 그렇죠? 이런 거 이렇게 박스 치면 더 좋다. 박스 치면. 그래서 이게 글씨가 많이 들어가는데 암기하기 어려운 거는 암기법을 만들고 제가 이렇게 암기법을 다 못 해주는 경우에는 본인만 암기법을 만들수록 좋은 거예요. 본인만 암기법이 많아지 많을수록 단연코 합격을 빨리 합니다. 아까 제가 고졸 합격했다 했죠, 고졸이. 고졸 합격했다고 했는데 그 최근에 합격한 고졸 중에 삼성 출신 고졸이 있는데 그분이 6개월 합격해서 6개월 만에. 그분 다 기라성 같은 분들 많은데 6개월 합격했다고 하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바로 전전전회차인데. 하여튼 그분이 이제 합격의 비결이 뭐냐면 그분은 제가 알려주는 암기법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 본인이 암기법을 새로 만들었더니 그러면 합격한더라. 암기도가 높아지는. 고졸이 암기를 잘해요, 못해요? 이제 뭐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암기를 못한다는 쪽에 가까운데 암기법으로 암기를 하니까 암기가 잘 되더라. 이게 없어 보이고 좀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 안 하면 암기가 안 되고 떨어지고 고졸도 이렇게 하면 암기가 돼서 합격을 하는 거고 그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그림들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잘 이해하시고 똑같이 공부하더라도 표를 넣고 그림을 넣고 플로우 차트 넣고 공식을 넣고 이렇게 암기법을 만들어서 암기도를 높이는 거를 내가 그림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걸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답안지에 그림 하나 넣고 끝난다 이게 아니에요. 이걸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실내 시험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10분만 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